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하이닉스의 교환사채 기습 공시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하이닉스 공매도 상황 정리하고요. 이 전략의 성패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폭삭 망했다는 그 어닝 쇼크와 그 이후 그 반도체 감산선언 이 본질과 효과를 이전 영상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번은 그 후속 영상입니다. 하이닉스가 장마감 후 교환사채 대규모 발행하는 기습 공시한 지 하루 만에 정정 공시도 했죠. 그래서 정정 골자는 사진처럼 빌리는 돈을 2조 2377억 원으로 늘리고 그래서 교환 주식 수도 2013만 주로 늘린다는 것인데 즉 자사주를 더 많이 팔아치우겠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통장에 지금 현금이 말라가니까 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지금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하는지 하루 만에 무슨 정정 공시를 해서 말이죠. 이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 처리하는 솜씨가 고수는 고사하고 하수보다 못한 하수구로 보입니다. 하여튼 4월 3일 장 마감 후 기습 공시한 다음 날에 이제 하이닉스 공매도 잔고가 폭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면은 3월 29일에 가령 207만 주, 4월 3일 245만 주에 든 그 공매도 잔고가 4월 4일에 791만 주로 하루 만에 공매도 잔고 순 증가가 546만 주로 이례적으로 폭증을 했고요. 4월 5일에도 공매도가 계속 증가해서 4월 5일 기준 총 공매도 잔고는 813만 주로 늘어난 모습입니다. 저 공매도 전략이 유효할지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와 관련되는 사실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3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갑자기 순매수로 돌변을 해서요. 주가 좀 올랐죠. 그 후에 3월과 4월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순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순매도가 더 지독해졌다는 겁니다. 즉 하이닉스는 1월과 2월에 순매수한 것 이상으로 지금 팔아치우는 중입니다. 그 결과 20년 이후에 지분율 장기 추세를 그 그림 보시면 조만간 외국인 지분율 저점을 갈아치울 것 같아서 일단 요것이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심화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 대응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하여 외국인 개인 기관들의 매매 형태는 지금 정반대입니다. 제가 그린 그 사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엄청나게 지금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기관의 매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은 팔아치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는 만큼 팔 수 있고 파는 만큼 살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매는 결국 외국인들 선택의 결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 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7일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 시총은 64.9조 원인데 외국인들 지분율 49.52%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대략 32조 원의 돈을 하이닉스에 지금 박아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 실적은 그림처럼 매우 지금 끔찍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하이닉스 장부 열어보니까 끔찍하더라 이런 제목의 영상과 그 이전의 여러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거듭하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그 상황은 매우 끔찍합니다. 예, 요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의 이 위기 상황이 앞으로 적어도 1, 2년은 더 지속될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봐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거는 이제 앞으로 뒤에서 순차로 나올 것입니다. 근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렇다면은 외국인들은 저 하이닉스에 박아두고 있는 32조 원을 지금 어떻게 해지하려고 할지 이게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현물을 대량으로 팔아버린다면은 그냥 바로 하한가 맞겠죠, 뭐. 그러면 다 몸 팔고 남은 그 재고는 평가손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물 직접 대량 매도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수들이 할 짓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조금 몇 개 들고 있으면 그냥 바로 팔아버리면 끝이죠. 속 시원하게.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장내 주가는 진짜 아무도 모르죠. 모릅니다. 이런 점도 현물 직접 매도는 좀 주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현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거 공매도 통해서 현물을 해치할 이익이 있고요. 뒤에서 보듯이 코스피 선물을 매도하거나 콜옵션 매도 등으로 해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쟁점이 교환사채니까, 왜냐하면 교환사채 기습 공시한 이후에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교환사채 청약을 고려한다면은, 그러면 교환사채 매수는 하이닉스 주식 매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환사채 발행했다는 것은 자사주 팔아치운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에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악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사채 매입으로 인한 하이닉스 롱 포지션 그 해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이닉스 주가 오르기 저는 힘들다고 보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 교환권 행사해서 빌린 주식 갚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의 이자 수익은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비싼 값에 공매도로 팔아치워 버리면은 그래서 만약에 예상과 달리 주가 올라도 손해볼 거 없고요. 그때는 뭐 이자 벌면 되는 것이고, 예상대로 주가가 폭락하면은 이자도 받고 공매도로 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향후 상당 기간 하이닉스 영업 실적 개선 가능성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유동성이 지금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요거 매우 중시해야 합니다. 요거. 그래서 이런 판단의 근거는 이전 영상 위에서 말씀드린 하이닉스 장부 열어보니까 끔찍하더라. 거기에 좀 나와 있는데 골자는 이겁니다. 최근 유동자산보다도 유동부채가 급증했고요. 현금성 자산 팍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데이터를 제시한 것이 이 직전 장부 열어보니 끔찍하더라 그 영상 내용이고요. 결국 지금 자사주 2022만 주 남았는데 이거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다시 교환사채 형식으로 전부 팔아야 될 가능성 그런 높다고 보고요. 그 후에도 단기 유동성 문제가 해소 안 된다면은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상증자까지 단행할 가능성 매우 높은데 그러면은 추가 교환 사채 발행이나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은 교환 비율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교환 주식의 실질 가치는 보존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령 현재 교환 가격이 11만 1,180원인데 이거 사채권 1억 원을 전부 교환권 행사해버리면은 하이닉스 주식 899주를 받게 되는데 언젠가 교환 비율을 조정을 해서 사채권 2030년까지 들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많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자만 받고 있는 거죠. 언젠가 교환 비율을 조정해서 가령 10만 원이 된다면은 그러면 교환되는 주식 수는 1000주가 되는 것이고요. 1억당 9만 원이 되면은 교환으로 받는 주식은 1111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교환사채 가진 후 공매도를 했는데 만약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고통은 하이닉스가 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환 가격도 충분히 내려가고 하이닉스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또 길면 길수록 교환사채 가지고 있으면서 공매도 포지션 왕창 때린 그 세력들의 기쁨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계속 늘려나가다가 장래 언젠가 정말로 주가가 업턴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공매도는 적절하게 숏 커버링 해버리면 되고요. 교환권 행사는 천천히 하는 거죠, 뭐. 예, 이자는 계속 받으면서 잔치를 즐기다가 주가가 충분히 오른 거 확인한 다음에 교환하는 것이 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 반대로 여기서 이 교환 사채권자 전략입니다. 교환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이닉스 주식을 현재 시점에 공매도 하는 것과 반대로 이런 뜻이죠. 롱 포지션, 즉 매수하거나 신용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현명한 전략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교환사채 산다는 것은 곧 주식 사는 것과 같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교환사채도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현물 주식을 매수까지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더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존 리스크 해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을 100% 이렇게 확신하지 않는 한 현물 매수 전략은 어리석다. 이렇게 보이고요. 공매도가 현명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하이닉스 업황이 개선된다는 것인데 그걸 전제로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애초에 교환사채를 매개로 자사주 매각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나 이겁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이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된다고 보고 현금이 필요하니까 하이닉스는 딴 게 달리 할 도리가 없으니까 자사주 매각해야겠는데 그걸 교환사채를 매개로 지금 했다는 것이고요. 가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불황 초기에는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그 인위적 감산 없어도 대응할 수 있다고 그때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거는 비교적 단기에 업황 반전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전제로 한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지금 역대급 반도체 적자에다가 이거 사진은 보십시오.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 벌어들인 돈을 반도체가 홀랑 다 까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기에는 해소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그걸 전제로 감산을 통해서 변동비 일부라도 지출 줄여서 적자 크기를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처절한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단기에는 해소 안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오래 간다는 거죠. 지금 그 이외에 이제 경제 전체를 본다면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서 글로벌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 때문에 그 유효 수요 감소가 돼서 그래서 단기적인 경기 후퇴를 초래했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가 단기 경기 후퇴를 가중시키고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화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분야는 미중 간의 반도체 세계 전쟁이 지금 확전되고 있습니다. 7월 되면 더 확전됩니다. 그리고 그 직격탄을 맞는 게 메모리이고요. 그리고 메모리 분야 3개 회사 중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뒤에서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분하여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하 3분지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 3개 회사의 전체 공급 능력은 고성장 시대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저성장 시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은 그럼 공급 과잉입니다. 현재 공급 과잉입니다. 저거 구조 조정 불가피합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중공 저거 대체하기 위해서 반도체 전 분야 신규 투자 대규모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결국 글로벌 전체를 본다면 공급 과잉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러니까 중공을 효과적으로 아웃시켜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공급 과잉 영향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중공은 축자사자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간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주요 선수 셋 중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취약한 이유가 뭐냐? 바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주적이 중공인데 이 중공에다가 가장 심하게 몰빵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도 이전 여러 영상에서 이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하이닉스가 인텔에게서 인수한 그 중공의 낸드 사업장 인수 잔금 있죠. 이거 돈 벌어서 잔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초까지는 가능하다고 봤겠죠. 그때는 수조 원대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분기 수조 원대. 근데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팔아서 번 돈으로는 잔금 못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사정 변경 없으면 결국 채권 또는 주식 찍어서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잔금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 다 팔아먹고 나면은 즉 교환사채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다 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환사채 한 번만 더 발행하고 나면은 장사 안 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수조 원대 적자가 지금 쌓이는 그럴 상황인데 고금리 채권 발행은 그 독약이겠죠. 그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유상증자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교환사채 교환 비율 하락 조정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고라고 봅니다. 따라서 하이닉스 공매도 앞으로 상당 기간 지금보다 현저하게 대량으로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공매도 세력이 저는 크게 이길 것으로 여기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코스피 파생 시장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지난 6일이죠. 외국인이 선물을 1.9조 원 이상 대량으로 순매도한 겁니다. 이거 오랜만에 지금 2조 원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타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 선물 시장에서는 단타,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건 숏 포지션이건 순매수이건 순매도이건 단타가 가끔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타인지 아니면 장기적 포지션 매도인지 요거는 시간이 며칠 지나면서 반드시 이건 확인해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7일에 한 8,9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죠. 그런데 요 7일 상황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만기도 있고 한데. 그러나 여전히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누적 순매도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취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 선물이 장기적으로 숏 포지션 거래를 지금 염두에 둔 것이라면은 현물도 지금 순매도 상태입니다. 이거는 22년 2분기부터 순매수로 돌아서서 3분기, 4분기 계속 현물이 순매도였던 것과는 지금 정반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에서 숏 포지션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상승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지금 워낙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상승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지수가 올라버리니까 선물 매도해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의미 있는 상승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미 있는 하락은 없다 하더라도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라서. 그런데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이걸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숏 포지션을 파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숏 포지션을 가져간다면은 하이닉스죠. 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 이거 앞으로 의미 있는 상승하기는 어렵고 지수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서 실행되는 이익이 하이닉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해지하겠다는 그런 전략은 아닐까 이제
주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코덱스 200 롱 포지션은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외국인들이 지수 오르면 선물 매도해버리고 콜 매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 지나면서 주목해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